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화면으로부터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 캘린더 시스템에 제가 그 자료랑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 동영상에 대한 게 뭔지 좀 소개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인터넷 화면을 켰습니다. 검색을 할 때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금방 찾아지는데요. 영국, BBC, 해부, 다큐멘터리. 네, 영국 BBC 그 공개 시신 해부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찍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그 네이버 블로그가 좀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를 들어가 보시면 쿤터푼 하겐스라고 하는 그 응급의학 또는 마취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조금 약간 기인인데 인체 신비전도 하셨고요.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BBC하고 같이 해서 아나토미 포 비기너즈라고 하는 그 시리즈물을 5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그 여러분들 오늘 여성 생식계통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남성 생식계통을 하시게 될 텐데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그 4편 이 1, 2, 3, 4, 5편 중에 4편이 더 충격적인 그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4편에 대한 소개를 보게 되면 이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캘린더에 올려놨습니다. 자막이 없는 버전으로 올려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잘 검색해서 찾으신다면 자막 있는 버전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뭐 다들 그 원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들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찾아보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8장에 해당하는 여성 생식계통에 대한 챕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여성 생식계통에 소속되는 그 기관들의 이름은 당연하고요. 위치, 이것하고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생식계통에서는 그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적인 그 배란, 생리, 그 다음에 임신과 관련된 것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신생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챕터들 중에서 가장 긴 챕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중요한 검사실 검사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성 생식계통을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바리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떻게 하시면 좋냐 하면 그 오른손을 이런 모양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그 부분을 그 배꼽에 대고 안쪽으로 45도 정도를 기울였을 때 하고 있는 그 위치 끄트머리에 난소가 달려 있고 그 가운데에 그 자궁이 있는 형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난소 밑에 이제 유테리안 투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그 자궁, 유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이쪽에 직장하고 자궁 요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그 렉토 유테리언 파우치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은 어떤 위치에 특별한 의학 용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어떤 시술, 처치 또는 병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복강 안에 자궁이나 난소 이런 데 염증이 생기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이쪽에 있는 액을 채취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채취하기 좋은 곳이 렉토 유테리언 파우치 요 부위고요. 요 부위에 채취를 하려면 어디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사를 찔러도 되고요.
아니면 그 페리니엄 쪽에서 주사를 찔러 들어가도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렉토육테리엄 파우치 요 부위가 명명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앞쪽에 비뇨계통의 그 유리너리 블레드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자궁 이제 끄트머리에 서빅스 자궁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려오면서 버자이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쪽에 바솔린 그랜드,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크라이토리스, 그 다음에 그 회음부 페르니엄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임신이 되지 않는 그 여성의 자궁의 크기는 대체로 7에서 8cm 정도가 됩니다. 그 여성들 본인의 주먹 크기 정도라고 그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여성 생식계통을 이제 앞에서 본 형태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면 됩니다. 난소가 있죠. 난소에는 그 난자를 그 만들어내는 난포 폴리클들이 있고요. 오버리언 폴리클들이 있고요. 이 폴리클들이 커서 난자가 충분히 성숙이 된다면 오붑이라고 하는 난자를 그 배란을 하게 됩니다. 배란을 하고 남은 이 폴리클을 부르는 이름을 커퍼스 루테니움이라고 해서 황체라고 부르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이제 많이 그 공부하셨으면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바리, 그 다음에 이 난소는 자궁하고 연결돼서 유테로 오바리언 링가먼트라고 하는 인대 쪽에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란이 되고 나면 이 배란된 것들은 이 유테리언 튜브를 통해서 자궁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배란된 것들이 복강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핀브리에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궁 관술이라고 하죠. 제 쪽을 보시게 되면 이게 난소가 있으면 자궁 관술이 지금 그림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 포개져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밖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벌어지는 질환들,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들은 뒤쪽에서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자궁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전체가 이제 자궁이 되겠죠. 유테러스가 될 거고요. 유테러스 쪽에는 그 막들이 세 가지 막이 있습니다. 그 자궁 제일 안쪽에 있는 엔도메트리움, 자궁 내막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이오메트리움 하면 자궁 근막이 있고요. 다음에 페리메트리움하고 자궁 외막,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궁 제일 바깥쪽에 이제 서빅스라고 하는 경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자이나 쪽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엑스터널 그 제니탈리아라고 하는 외부 생식기관의 생김새를 보게 되면 그 이 전체가 입술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대음순 또는 소음순 이런 식으로 그 명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비아 미놀라라고 하는 소음순이 있고요. 메이저라라고 하는 대음순, 이렇게 나누죠. 소음순, 대음순이요. 그리고 그 문스푼비스라고 해서 그 앞쪽에 두덩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이제 순서대로 보게 되면 크라이토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리스라 그 오르피스라고 해서 요도구가 있고요. 버자이나 오르피스가 있고, 그 밑 뒤쪽에 그 바솔린 글랜드 덕트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에너스, 그 다음에 그 사이를 페르니움 이 구조로 되어 있는 순서가 저렇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퍼틸라이제이션이 벌어지죠. 어디서 주로 퍼틸라이제이션이 벌어지냐면 요 부위에서 이제 수정이 그 정자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요.
난자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요 부위에서 수정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정이라고 하는 것의 의학 용어는 퍼틸라이제이션이죠. 그 정자를 이제 하나만 받게 되죠. 그 나머지 이제 한 개의 정자를 받고 나면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이제 난자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정자 두 개가 수정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생리적인 부분들이 워킹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브레스트라고 하는 네,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는군요. 네, 유방, 젖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지탈 면하고 그 프론탈 면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여기에 그 유방 조직은 대부분 패티 그 티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다이어트 같은 것들 하게 되면 이 조직에 대한 것들도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서 여성들한테는 조금 어떤 여성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하고 다이어트 부분들하고 조금 약간 이런 측면에서 상충할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쪽에 보면 그랜줄라 티슈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 락티페러스 덕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앞쪽에 사이너스라고 해서 모여진 부분 해가지고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젖분비가 일어나게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앞쪽으로 보게 되면 그 파퓰라라고 하는 부분하고 에리올라라고 하는 유륜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 의학 용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방 조직 근처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림프노드들이 발달해서 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부학적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생리를 하죠. 예전에는 월경이라고 했습니다. menstrual cycle이 한국 명칭이 월경입니다. 한국 의학 용어도 월경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런데 이제 달거리라던가 그리고 달을 표현을 해서 생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치 조금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형태의 의미들이 월경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중의적인 형태로 요즘에 사람들이 쓰는 걸 이제 생리라고 하죠. 근데 생리라고 하는 용어들은 여성들이 하는 생리를 지칭한다기보다 몸의 피지올로지라고 하는 측면들이 워낙 강해서 의학 용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월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정확한 의학 용어, 원래 의학 용어 표현이 그렇고요. menstrual cycle이라고 보시면 되죠. menstrual cycle을 보시면 주되게 자궁이 수정되어 있는 수정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이 초기에는 얇게 있다가 착상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궁을 두툼하게 키우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수정이 되지 않고 난자가 이제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 나면 이것들이 필요 없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탈락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 생리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간을 보시면 대체로 28일 주기로 일어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어떤 여성은 21일, 또 어떤 여성은 35일, 이런 식으로 여성들마다 주기가 대차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자 분들이 잘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이쪽에 두툼하게 자궁막들이 엔도메트리움이 커져 있는 것들이 이제 탈락을 하는 과정에 딱 하루면 이게 다 탈락되는 것들이 아니어서 보통 2, 3일, 길게는 5, 6일 정도까지 또 혈흔 또는 이거 탈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현상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menstruation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이쪽에 있는 14일 정도 됐을 때 오뷸레이션이 됩니다. 오범이 폴리클에서 오뷸레이션이 되고 오버리언 폴리클은 corpus luteum이라고 하는 황체
형성이 되는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게 전체적인 생리의 메커니즘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의학 용어들 몇 가지를 지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리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그 여성들을 천하고 폄하했던 것인지 1970년도에 이런 글을 쓴 게 있죠. 남자가 만약에 월경을 한다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이 당시 상황이 남자는 상이고 여성은 하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더 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 그 남자들은 과연 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러움일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 남자가 됐다라는 것들을 좋아할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위를 차지할 거고, 이렇게 희화돼서 그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여성학자인데요. 이 여성이 이제 말하는 핵심 내용을 이렇습니다. 우월한 집단이 지닌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우월한 지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열등한 집단이 가진 모든 것은 부당함을 표현에 사용될 수 있다. 해가지고 우월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에 대한 이런 차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문화적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성과 남성의 나타나고 있는 생리학적인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여성의 월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월한 집단이 어떻게 해석하고 쓰는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뜻이고요. 이것들이 비단 생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하는 시각들을 가지면 좋겠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아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오면 이렇습니다. 엔도메트리움의 자궁 내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퍼틸라이제이션이 여기서 이제 벌어진다고 했고요. 이 퍼틸라이제이션이 벌어지고 수정란이 배아 발생들을 이제 해오면서 자궁 쪽으로 와서 요 부위에서 착상이라고 하는 걸 진행합니다. 임플란테이션. 즉 수정란이 엔도메트리움에 딱 어디션 접착을 해서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착상을 하는 것을 임플란테이션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임플란테이션이 일어나고 나면 태아에 있는 세포들은 일부는 이제 태아를 만들고 일부는 이제 플라센타라고 하는 태반을 형성을 하게 되죠. 플라센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태아를 형성을 하게 되면 이 태아 가장 안쪽을 감싸고 있는 녀석을 엠니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엠니온, 양막이죠. 양막, 엠니온. 그 다음에 엠니온 바깥쪽을 전체를 다 싸는 막을 크라이온이라는 표현을 쓰죠. 육모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 가장 안쪽을 싸는 건 엠니온, 그 다음에 더 바깥쪽을 싸는 것을 크라이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태아랑 모체의 태반을 연결하는 것을 움브리컬 코드라고 부르죠. 이것을 이제 탯줄이라고도 하고 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태반을 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태아로부터 온 혈관계하고 모체로부터 혈관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서로 양분들을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임신을 하는 게 정상적인 임신입니다. 이게 노멀한 임신 사이트인데요. 때때로 수정란이 아까 자궁 관술이라고 하는 핀블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떨어지면 페리토니알 쪽에
그 임신이 되는 형태도 있고요. 또는 난관에 튜벌에 임신이 되는 형태도 있고 아주 그 드문 형태이지만 오바리아 안에서 이제 임신이 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정상 임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임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엑토픽 프레그넌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한국 의학용어로는 딴 곳 임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 딴 곳 임신이 일어난 부위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자궁의 임신 또는 딴 곳 임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신을 하게 되면 유테러스가 처음에 그 7에서 8cm 정도 됐던 자궁들이 점차 이제 그 태아가 커짐에 따라서 성장을 하고 커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20주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30주의 모습입니다. 그 태아가 이제 커지면 어떻게 복강 안을 이제 채우는지를 잠깐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위쪽으로 소장들을 다 밀어가지고 점점 밀어서 이게 제대로 소장의 역할들을 못하게 이렇게 막게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방광을 이제 미는 형태가 되겠죠. 딱 보시면 알겠지만 배뇨가 작게 되고 그 오줌을 넣고 싶으면 이 방광을 눌러서 그 배뇨에 대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밀게 되니까 소화에 대한 불편함들을 가중하는 형태의 구조로 발전이 한다라는 것들 한 번쯤 이해하시라고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태아가 발전을 하게 되면 버스캐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산도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정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세팔릭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죠. 머리부터 나오는 형태요. 이거를 세팔릭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머리태위라고 부릅니다. 볼기부터 나오는 볼기태위에 대한 부분들은 뒤쪽에 다시 한번 그림하고 의학용어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팔릭 프레젠테이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페르니엄 쪽을 절개를 해가지고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드는 자연분만할 때 의사들이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태아가 출산을 하고 나면 음브리컬 코드를 자르겠죠. 자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태반이 다 나올 때까지 분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프터 버스라고 부르죠. 이 전체 과정을 레이버 출산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게 되면 순서대로 하게 되면 서빅스가 확장이 되고요. 이 공간이 그 다음에 인펀트가 출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센타가 배출되는 애프터 버스 작업들이 일어나는 게 전체 출산의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챕터를 지은 저자의 초상권 때문인지 손녀 사진을 실은 모습입니다. 태어나면 이렇게 아이가 상처 입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피부가 덕지덕지 기름막으로 이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을 버닉스 카세오사라고 하는 태지 또는 태아 기름막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벌스가 하고 나서 플라센타하고 음브리컬 코드가 이제 후산을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빠져나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에 대한 용어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공부들을 조금 하셔가지고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요. FSH, LH 이런 게 있죠. FSH는 폴리클 스티뮬레이션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난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LH는 유테나이징 호르몬이라고 해서 황체를 형성시켜라
즉 LH가 많이 나오게 되면 황체를 만드는 것들은 폴리클에서 난자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배란을 유도하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또는 그 태반에서 그 많이 만들어지는 휴먼 크라이오닉 고나도트로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HCG 같은 녀석이 플라센타에서 이제 분비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플라센타에서 HCG가 만들어지면 이 녀석들이 이제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여성의 요를 가지고 임신 진단 키트들을 사용해 가지고 밴드를 볼 때 바로 그 밴드가 나타나는 부위에 HCG 항체가 존재를 하고요. 항원이 이제 이 오줌에서 흡수가 돼서 반응을 하게 되면 밴드가 뜨고, 밴드가 뜬다는 것은 플라센타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플라센타가 만들어졌다는 뜻은 임신을 했구나 라는 추측을 하기 때문에 임신진단 키트에 타겟이 되는 호르몬이 HCG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질환들하고 다른 형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 장염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에서 천천히 하면서 두 파트로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의대 학생들은 영상을 두 개로 나누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엠니오센타이시스라고 하는 그 양수천자가 있죠. 아까 그 했을 때 보시면 태아가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가 했을 때 태아의 세포들이 떨어져서 이쪽에 엠니오틱 캐비티에 이제 붙어서 나올 텐데, 여기를 천자를 해서 그 양수를 빨아들이는 것을 아까 용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사 바늘을 꽂아서 그 엠니오틱 캐비티를 빨아들일 때 충분히 그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하던 주사 바늘 때문에 태아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보통 임신 16주경에 실시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AFP 같은 단백질 농도라든가 또는 태아의 세포들이 갖고 있는 캐리오타이핑 핵형 염색체 분석들을 해서 다운 신드롬 등 기형아 여부에 대한 검사들을 할 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들을 할 때 콜파스코피라고 하는 질 확대경 검사가 있습니다. 그 자궁경부에 있는 세포들을 그 스미어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팝 테스트를 할 때라던가, 또는 그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형태의 검사, 뭐 다른 검사들 할 때 콜파스코피의 형태들을 하게 되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유쾌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사 그분들이 이런 검사들을 할 때 그 충분히 잘 가려드려야 하고, 또는 불편하면 여성 의사로 바꿔드릴까요? 라고 한 뭐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간호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필요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곧자궁 오목 천자라고 해서요, 이거 클로센타이시스라고 그 부릅니다. 곧자궁, 곧창자, 오목, 천자. 아까 이쪽 부위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렉토 유테리언 파우치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렉토 직장하고 유테러스 자궁 그 사이에 있는 파우치 부위라고 하는 뜻이고요. 요 부위에 있는 부분들을 그 빼서 이쪽 안쪽에 있는 여러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할 때 이 성분 분석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콜드 센타이시스라고 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질 구로 들어가서 그 근처에 가서 이제 주사를 찔러 가지고 빼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산을 할 때 이 그 서빅스가 충분히 이제 확장을 하지만 그 태아가 크거나 또는 그 서빅스 확장으로만으로도 출산하는데 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페리니엄 회음부를 절개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우리는 그 회음부 절개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영어 의학 용어는 에피시오토미라고 합니다. 회음부 절개를 할 때, 에피시오토미를 할 때 이렇게 미디언 쪽으로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미디어 라테리얼 쪽으로 이렇게 절개하는 뭐 두 가지 그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주치의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을 하는가, 이것들은 뭐 주치의가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출산 이후에 이제 회음부를 다시 봉합을 하는 과정들을 하죠. 이렇게 회음부 봉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회음 봉합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영어 의학 용어로는 페리네오 리파피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간혹가다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치료 때문에 그 여성 호르몬들의 분비 그 양들이 늘게 되면 남자분들이 이제 그 여성형 유방의 형태가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 그대로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 의학 용어는 지네코 메스티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네코 메스티아. 자, 다음에 자궁에 뭐 여러 뭐 근종 또는 뭐 심각하게는 암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자궁 그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헤스토렉토미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궁 절제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정상 자궁이라고 하게 되면 히스토렉토미를 할 때 자궁 경부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토탈 히스토렉토미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자궁 경부 쪽을 일부 남기면서 그 이렇게 수프라서비컬 히스토렉토미라고 하는 형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냥 자궁 절제술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그 표현하려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자궁에 뭐 여러 문제가 생기면 자궁을 드러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치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성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정체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거나 치료의 방향들에 대한 의견들을 구할 때 약간 주의를 하고 여성의 그런 감정, 심정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경우는 아까 그 그 확대경 검사 콜파스코피하고 좀 다른 형태죠. 이것을 이제 자궁경 검사라고 합니다. 그 자궁경까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이 자궁경 검사를 우리는 하는 것을 히스테로스코피라고 표현합니다. 히스테로스코피요. 자궁경 검사. 거기에 그 쓰는 녀석이 히스테로스코프라고 하는
그 내시경을 쓰게 되겠죠. 이제 그것들이 모양을 보게 되면 이미지 렌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액을 집어넣고 그리고 밖으로 빼는 채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그 존재를 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이제 유방에 여러 이제 인플라메이션 같은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또는 유방암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스텍토미라고 하는 유방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제 이후에 그 유방에 대한 성형 같은 것들을 적절히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유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것들을 이제 삽입한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고 요 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는 유방 절제술 그 마스텍토미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유방에 염증이 생겨 있는 부위를 한국 의학용어로는 유방염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 의학 용어는 마스타이티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소를 그 들여다보게 되면 난소에도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난소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영어 의학 용어는 오프라이티스라고 부릅니다. 난소염. 이 난소염이 그 발생한 그 모습들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자궁은 이쪽이 배꼽 부위라고 하게 되면 그 자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배 앞쪽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 정상 포지션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 포지션이 그 이렇게 세워져서 이런 형태의 그 비정상 포지션을 하는 경우가 그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정상 포지션을 하게 되면 자궁이 그 질 쪽으로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을 유테린 그 프롤랩스라고 하는 용어로 쓰게 됩니다. 이거를 자궁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골반 근육이나 인대 등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궁이요. 그것들이 이제 약화되는 형태가 벌어지면 자궁 탈출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궁 탈출증이 일어나게 되면 조금 뭐 약간 경미한 정도라고 하면 공 같은데 계속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심해지면 골반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직장 부위를 누르게 되니까 변비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 피임 장치들이 있습니다. 피임들을 이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인트라유테리언 디바이스라고 하는 IUD 장치들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착상할 수 있는 부위를 이제 다 블로킹을 걸어서 수정란이 착상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나중에 불피로 했을 때는 그 질 안에 있는 이쪽에 라이론 그 스트링을 잡아당기면 다시 이제 빼낼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자궁경부 쪽을 보게 되면 아까 콜파스코피 자궁경 그 질 확대 검사 같은 콜파스코픽 그 이그제미네이션 검사를 하게 되면 이런 그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출산을 그 하지 않은 형태의 그 자궁경부 모양은 이렇습니다. 널리페러스 한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이러한 그 자궁경부가 약간의 그 상흔 같은 것들이 남아서 이러한 페러스 형태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요런 상태로 이 여성이 출산을 경험한 여성인지 그렇지 않은 여성인지를
그 서빅스의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이 후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쪽에 이제 배꼽 부위이고, 아까 이제 자궁의 정상적인 그 형태는 이건데, 그 뒤쪽으로 확 누워버린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궁 후굴이라고 부릅니다. 자궁 후굴을 레트로 버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이것은 자궁이 비정상적으로 그 등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여성의 대체로 한 30% 정도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인대가 그 늘어나서이기도 하고, 또는 염증이나 또는 근종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는 자세가 불량해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 되게 되면 그 두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생리통이나 또는 요통 같은 것들이 조금 곤란해지고, 두 번째는 유산의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는 형태가 일어나는 게 자궁 후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는 검사들 중에 가장 그 산부인과 영역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검사가 팝 테스트입니다. 팝 테스트는 말 그대로 그 자궁 경부에 있는 부위의 세포들을 샘플링해서 채취해서 이것들을 암이 있는지 또는 뭐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검사들을 하는 거고요. 팝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팝 테스트를 해서 현미경으로 세포 군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 한국어학용어로는 파파니 콜로 검사라고 부르고요. 영어식 용어로는 팝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세포를 관찰하면 정상, 그 다음에 약간의 카시노마가 있는 형태들은 구분 가능한 상황이 돼서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콜파스코피라고 하는 질 확대경 검사를 하게 되면 자궁 그 경부들을 그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서빅스 목 부분을요. 그랬을 때 이 관찰을 해서 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목에 문제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또는 이쪽에 캔서 같은 것들이 나타났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걸 서비컬 카시노마라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대한 부분들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이제 일어난 상황들이어서 그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갖추면 이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는 게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린 시절에 미리 이제 맞아두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맞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들하고 좀 상의해서 그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궁에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 중에 근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마이오마, 유티리엄 마이오마라고 해서 자궁 내막 안에 이제 암은 아닌데 여러 이제 근종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종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 근종이 그 어디에 생기는가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립니다. 그 인트라 무랄에 생기는지 또는 서브 로살에 생기는지 또는 그 뭐 여러 서브 무쿠살에 생기는지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까지는 뭐 기억할 필요 없고요. 유티리엄 마이오마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궁의 내막 세포가 그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생리를 할 때 이제 부풀어 올랐다가 탈락하고 부풀어 올랐다가 탈락하고 하는 반응들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 자궁 내막 세포가 이쪽에 복강으로 떨어져서 그
복강 안에 또는 자궁 표피 안에 또는 그 난소 안에서 자궁 내막 세포가 존재를 하게 되면 자궁 내막 세포는 호르몬에 의해서 증식했다가 탈락했다, 증식했다 탈락했다라고 하는 게 자궁 내막에 벌어지는 상황인데 바깥쪽에 있으면 똑같은 것들을 반응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생리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그 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한 그 염증을 우리는 이름 붙이기를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자궁 내막증의 용어가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하는 자궁 내막증이요. 그래서 보통 자궁 내막증을 환자에게 이해하게 설명하세요라고 하는 문제를 내면 가장 많은 오답이 자궁 내막에 염증이 생겼어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실제 벌어지는 상황은 자궁 내막 세포가 원래 있던 자궁을 떠나서 다른 곳에 위치를 해가지고 벌어지는 염증 현상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리에서는 난소가 있죠. 난자가 있죠. 난자. 난자는 그 여러 자극들을 받게 되면 정자랑 물론 합쳐져야 되지만 태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스템셀, 그 기원 세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난자의 여러 가지 그 자극이나 문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난자가 자극을 받아서 여러 그 형태로 발생, 분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 형태를 그 더마토이드 시스트라고 해서 유피낭종이라고 부르고요. 이 유피낭종 형태를 째보면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털이 나오기도 하고 피부, 치아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된 이유들은 난자가 비정상적인 그 분화를 이제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맘모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방 촬영. 맘모그램을 하게 되면 그 유방 안에 그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맘모그래피라고 해서 유방 촬영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 기계는 그 동양 사람한테 적절하지 않는 기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방을 적절하게 촬영해 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동양 여성들은 유방이 굉장히 그 충실하게 차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관찰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되게 불편하고 그 찍는데 그 조금 불유쾌한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에 대한 형태들을 이런 게 아니라 그 손으로 360도를 돌리면서 초음파를 할 수 있는 형태가 이제 좀 편한 것들이 개발되고 우리 병원에도 있고요.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치밀한 형태의 그 종양이 의심되는 부위를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이제 건강검진상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조직 생검 같은 거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종양이 그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이제 검사할 대상은 이 종양 세포가 다른 데로 그 전이 됐는지 전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검사들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를 할 때 종양 부위에다가 그 여러 이제 검사가 가능한 다이 또는 방사능 동위원소 같은 것들을 주입을 해주는 상황이죠. 이러한 그 주입하는 그 방식들을 세니탈 로드 바이옵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주입을 해주면 그 근처에 이제 와 있던 림프 노드들 중에 어느 쪽으로 이제 그 방사능 동위원소나 물감들이 가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처음으로 이제 가는 그 림프 노드들을 생검을 해가지고 이쪽에 종양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림프노드
제일 가까운 림프노드에서 생검을 했는데 암세포가 관찰이 되면 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암세포가 없다면 그 전이는 없으니까 여기 튜머가 벌어진 요 부분만 치료 케어를 하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아에 대한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태반이 정상적으로는 자궁 막 이런 쪽에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운이 나쁘게도 플라센타가 이 서비컬 쪽 가까운 곳에 이제 플라센타가 위치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그 플라센타 프리바라고 해서 전지태반이라고 부르죠. 태아가 그 출산을 기억하시면 태아가 먼저 출산이 되고 그 다음에 태반이 출산이 되는 후산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치 태반이 되면 이게 이제 역순이 되는 일이 벌어져서 태아한테 이제 산소 공급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그 형태를 플라센타 프리바라고 이제 그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제왕절개 시술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또 한 가지는 그 이게 정상이죠. 세팔릭 그 머리태위의 모습을 갖고 있고 태반은 이제 여기 있어야지 정상인 건데 이게 태아가 이제 거꾸로 서서 이제 브리치 부위가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볼기 태위라고 보죠. 여기를 이제 머리태위 세팔릭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이제 브리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형태고요. 볼기 태위의 형태를 하게 되면 그 태아는 머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리지 프레젠테이션이 그 실제로 자연분만 상황으로 벌어지게 되면 요 상황들이 상당히 이제 그 어려운 시술 과정들이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볼기태위 형태로 되어 있는 태아를 다시 돌리려고 노력을 하거나 또는 제왕 절개 시술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태아가 그 태어나면 이 태아가 출산을 하게 되면 1 내지 5분 안에 이 태아의 신체 상태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 아프카 스코어링 차트라고 부릅니다. 아프카 스코어링 차트는 5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허트 레이트 또는 레스피레이터리 리포트 또는 그 머슬 톤, 그 다음에 그 레스판스 투 카테터 인 노스트릴이라고 하는 것하고 컬러, 이런 형태들이 있죠. 그 이것을 고안한 사람이 그 체크하는 부분의 앞글자를 따서 아프카 스코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제일 처음 보게 되면 어피어런스, 컬러, 겉모습에 해당하죠. 이 겉모습이 블루나 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0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핑크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점수가 이제 높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펄스, 허트레이트, 맥박, 펄스, 맥박이죠. 맥박이 맥박이 이제 그 없으면 문제가 되고 맥박이 이제 100 이상이 되면 정상인 거죠. 이 스코어가 높아질수록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피부가 핑크색이 돌면 정상인 거고 하트레이트가 100 이상이 되면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콧구멍에 이제 카테터 같은 걸 넣었을 때 불편하다고 이제 찡그리는 글리머스라고 하는 찡그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이제 써서 표현한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들인 거죠. 그 다음에 머슬톤, 액티비티 활기를 보는 형태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호흡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카 스코어 5가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1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그래서 아프카 스코어에 10입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출산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아프가 스코어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어느 요소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태아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 이거 조금 특별한 그 병변 상황에 그 나타나고 있는 용어들인데요. 이거를 이제 물레증 또는 수두증이라고 부릅니다. 그 뇌척수액이 이제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영어 의학용어로는 하이드로 세팔러스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죠. 하이드로세팔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황에서 그 뇌척수액을 이제 계속 빼주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그 벤트리큘러 카테터 리저버를 한 다음에 이제 복강 안으로 그 뇌척수액을 집어넣어주는 상황으로 시술을 해서 이 물레증, 수두증들을 해소하는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서비컬을 원뿔 형태로 생검을 해서 자궁 경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암 또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상황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콘 바이옵시라고 하는 겁니다. 원뿔 생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여성들은 그 엔도메트리움이 생리를 하면서 다시 부풀어 올랐다가 커졌다가 탈락했다가 하는 과정들을 해서 재생이 굉장히 잘 됩니다. 따라서 원뿔 생검 이후에 재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서비컬 루프 쪽에 여러 가지 전기 같은 것들로 원뿔로 생검하는 작업들을 콘 바이옵시라고 하는 형태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그 소파술이라고 해서 그 인위적으로 이제 유산을 시키거나 또는 그 사산이 된 경우에 그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긁어내야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궁 소파술이라고 하고요. 유테러스의 다이얼레이션이나 아니면 커티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보시면 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레이터를 하거나 커트렛을 넣어서 그 안쪽을 천천히 이제 긁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에 대한 용어이죠. 그 다음에 그 복강경 시술을 통해서 난소 같은 그 암이 생겼을 때 난소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 오포렉토미라고 해서 난소 절제술이라고 하고 복강경을 통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라파로스코픽 그 오포렉토미라고 하는 복강경 난소 절제술이라고 그 하죠. 형태는 이렇죠. 그 보통은 구멍을 이제 2개 또는 3개 정도를 뚫는데 뭐 최근에는 2개 정도로 복강 시술을 하는 게 이제 뭐 좀 일반적인 상황 같습니다. 보시면 복강 구멍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수술을 하려면 이쪽에 이제 그 수술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가 들어가야 되고요.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빛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랑 빛 소스가 있는 파트에 대한 구멍이 하나 뚫려지고 그 다음에는 가위나 뭐 이런 그 절개에 대한 것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구멍이 하나 뚫어져서 이런 식으로 복강경 시술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복강경 시술을 하고 나면 그 비닐백을 넣어서 그쪽에 이제 그 어퍼렉토미 난소 절제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빼내는 작업들로 하는 게 라파라스코픽 어퍼렉토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 생식계통은 왜 이렇게 용어들이 많냐 하면 그 세 가지 영역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네콜로지라고 하는 부인과학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obstetrics라고 하는 산과학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네오네탈로지라고 하는 쥐가 빠졌군요. 네오네탈로지라고 하는 신생아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것들을 이 8장 챕터에서 다 다뤄서 좀 이렇게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과를 가시면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O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옵스테릭에 있는 산과학, 그 다음에 지네콜로지라고 하는 부인과학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게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영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죠. 요약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챕터의 한 가지들을 조금 추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를 펴드린 이유는 각 챕터의 끄트머리 바로 직전에 보시면 약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진들하고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약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어에 대한 개념들도 조금 눈에 익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은데 1학년 때 이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서 이 8장 챕터에선 한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C 섹션, C섹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약어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풀네임이 시세리언 섹션이라고 해서 제왕절개술이라고 합니다. 제왕절개술. 그래서 보통의 이제 C섹이라고 하는 것들을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풀네임을 이제 나중에 되면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니까 시세리언 섹션, 제왕절개술이다, C섹이. 이 정도 한 개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전체 내용들을 다시 한 번만 요약하면서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생식계통에 잠깐만요. 이게 문제가 조금 생겼군요. 네, 다시 여성 생식계통의 기관의 이제 이름은 기본이고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도 같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파트가 오뷸레이션, 월경, menstruation, pregnancy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어떤 의미, 어떤 뜻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번 베이비의 비정상 상태, 아프카 스코어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산부인과 영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팝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약어에 대한 C섹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 강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공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개했던 영국 BBC 이것도 한번 무료할 때 찾아서 한 번쯤 보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했던 것처럼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줌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9일 금요일이고요.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대략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고요. 미리
그 질문할 것, 뭐 교재하고 관계 있는 것도 좋고 아닌 것도 좋고 뭐 어떤 걸 물어도 상관없습니다. 줌에 들어오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8199 271 0752를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 혹시 비번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하나를 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시간을 좀 줄이려고 설명을 조금 생략한 것도 있고요. 말을 좀 빨리 한 것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뭐 자발적으로 그 금요일 날 10시 줌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러분들이 책을 이리저리 그냥 의학에 좀 흥미를 또는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들여다보시다 보면 여러분 것이 돼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의대생으로서 좀 가져야 될 소양들을 익히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의학용어 이 시간들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